됐어요. 하셨어요? 네, 해놨어요. 근데 그러시겠어요. 그 주택의 공급질서 유지 방안은 중요하니까 좀 다른 것보다 신경을 쓰셔서 그 여기에서 유반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위가 무효되고 조합원 지위가 무효가 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된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판매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판매. 근데 여기서 금액을 지급했을 때 그 지급한 날에 다시 그 공적 주체로 주택이 취득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퇴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위반의 효과, 지위 무효, 공급계약 취소, 판매, 퇴거 명령,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 공급하는 자는 제한 대상 행위가 있는데, 그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 신청을 할 텐데, 그 주택을 다 지었을 경우에 승인 신청. 조합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승인과 신청. 이때부터 그 주택을 지은 그 주택에 대해서 담보 물건을 설정하고 원래 소유자한테 넘어가야지.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 분양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깨끗하게 소유권을 받아야지. 자기가 쓰지도 않는 물건이 성립이 되면 안 되겠죠. 담보 물건을 설정할 수 없죠. 이 이유로는 이렇게. 근데 허용 행위는 뭐냐면요, 그 건설 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주택 구입 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이럴 때,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파산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때,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당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기 등기를 하면 이게 담보 물건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부기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거기다가 3년 동안 전매 금지, 이런 식으로 이 기간부터 3년 동안 전매 금지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이런 내용을 등기사항으로 등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양도를 못 얻었죠. 그 시기는 언제냐?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모집공고 신청, 승인 신청을 함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주로 그 토지에 대해서입니까? 건물에 대해서입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토지? 소유 등기 지금 안 냈어요? 등기는 보존 등기는 그렇죠. 처음에 하는 것이 보존 등기죠. 그렇죠. 신축 건물. 토지는 신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보존 등기하면 건물이 신축 건물. 이게 주택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대지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란 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혹시 그 공유주의 연속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간접 사업을 한다는 네, 데 네, 대해서 하는 네. 그것도 그 경우에도 보존이라고 안 돼요. 어차피 있던 갯벌이랑 땅에 단 거기 때문에 보존이라고 안 돼요. 그것도 어차피 처음으로 이전이죠, 이전. 용도 변경이 이전. 왜냐하면 하천은 원래 국유지거든요. 국유지. 국유지인데 그것을 자기가 사든지 아니면 그 사용권을 임대를 하든지 국가로부터. 이게 토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는 그 부증성이라고는 증가를 할 수가 없어요. 토지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없어. 무엇이 있다고? 경제적 공급이 있어.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도 변경으로 이루어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수면 매립 같은 경우도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죠. 그 다음 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등기상에 나오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토지에 대해서만 해. 이게 무등록 토지 있죠. 무등기되어 있는 토지. 그런 경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확인서에 의해서요. 확인서에 의해서. 원래 보존 등기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 토지에 대해서는 그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등기가 안 돼. 근데 원래 그 땅이 내 땅에서 원래 등기가 안 돼 있을 뿐이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기등기 시기는 그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과 동시에 하고 대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고 부기등기 내용은 방금 내가 말했죠. 담보문구를 설정할 수 없음 이런 내용을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 말소는 계획이 승인이 취소됐거나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 부기등기를 외에는 말소할 수 없다.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어찌입니까? 부기등기가 필요가 없거든요. 말소할 수 없다. 부기등기를 배제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대지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 지체 없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여기시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기등기를 사업주체가 공적주체일 때, 그 다음에 그 해당 대지의 지적 정리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소유권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조합이 대지를 신탁한 경우, 그 다음에 그 매도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단 말은 뭐 완전히 확정 판결이 됐단 말이 아니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소 판결만 받고는 아직 못 오죠. 그래서 부기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다음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럴 때는 아직 소유권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부기등기를 배제한다,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나 다나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뭔 말이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가나 다나에서 그 옆에가 왔어요. 이 경우에도 소유권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가나 다나에서도 소유권 확보를 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는 소유권 확보했을 때는 지체 없이 부기등기를 한다.
자, 투기등기 효력은 그대로 만약 이것을 위반하면은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 내 이제 신탁 이것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해요? 투기과열지구는 통장, 상가, 시도지사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는요 누가 지정해요?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만? 하고 장난하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는 되고요. 주택거래 신고제. 주택거래 신고제는 잠깐만. 그 다음에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중요 내가 일단 주택거래 신고하고 주택공영개발 지구만 장관이고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장관 시도지사. 요것만 명확하게 아시라고. 나머지는 장관 시도지사입니다. 수시간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정을 못해요. 지정을. 네, 투지 주택거래 신고 지역 지정을 장관만 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도 장관만 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은 일단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돼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1, 2, 3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중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거,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거, 부담계획이 30% 이상 감소되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감소되고. 이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서 분양 실적이 저조한 거, 이런 것은 투기 과열지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정 절차는 거기 두 번째 줄 있죠. 투기 과열지구 거의 다 삭제됐죠. 삭제됐고, 일단 지정 절차는 뭐냐면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시군구청장에다가 내용을 통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지정 해제의 요청은, 자, 시도지사는 장관한테,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해제를 요청합니다. 항상 상급청에다가 한다 했죠. 상급청에다가. 지정 해제 절차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영개발지구는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자, 넘기시고. 주택공영개발지구는 그 사업 주체가 넘기셔서 공적 주체가 주로 공적 주체, 토지주택공사라든지 지방공사.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을 했을 때는 관할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한다.
여기서 이제 혹시 모르는데 혹시 이제 시험에 꼬아서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투기 과열지구를 장관이 만약에 지정을 했어요. 장관이 만약에 지정을 했을 경우는 그 밑에 있는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시군 구청장에 해봤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근데 그 장관이 직접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에 통보를 합니다. 직접 이런 절차가 아니고 아니 바로 이렇게 장관이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에 바로 통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택공영개발지구는 어떻습니까?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하죠. 시도지사한테만 통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시군 구청장에 하죠. 장관이 이렇게 시군 구에다 하냐 안 하냐? 혹시 모르게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이것은 기본적인 순서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순서가 아니죠. 시도지사 장관이 직접 시군구청장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절차가 틀렸는데 하고 가입할 수도 있다. 이거 조심하시라고 혹시 모르게. 이건 공법이라는 것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매행위의 제한을 보십시다. 자, 그 밑에 있죠. 밑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매행위의 제한이. 이게 제한했죠. 그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권. 투기 과열지구에서 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전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것은 뭡니까? 중개행위도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하고 그 주택의 입주자의 선정된 입주권이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주택 들어갔어 안 들어가? 이 글에서 주택은 안 들어갔죠? 이제 주택은 전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다시 봅시다. 1번 투기 과열지구에서의 선정된 지위 거기 있죠. 선정된 지위는 전매를 못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하고 지위 이것은 전매를 못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의 마지막 줄 주택 지위 이것은 전매를 못해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는 집도 전매도 안 되고 입주권도 전매가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주택공영개발지구도 주택하고 입주권은 전매가 안 돼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 뭐만 안 돼요? 입주권만 안 돼요. 입주권만. 이게 주택은 어찌입니까? 거래할 수 있다는 말이죠. 투기과열지구에서. 네?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투기과열지구는 입주권만 안 돼. 입주권만. 입주자가 선정된 주인 이것만 전매가 안 된다고. 전매가. 주택은 돼요 안 돼요? 이건 됩니다. 주택은 돼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입주권도 전매할 수 없고 주택도 전매할 수가 없다. 분양가 상한제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분양가 상한제 없애려면 없어졌어. 4월 1일자로. 있었어요? 네. 한번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알았다.
패스를 써요. 그러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여튼 정말 이제 이거 두 개 말하셨네요. 입주권도 안 되고 주택도 안 되고. 거기 그 4번 하나 주세요. 4번 하나 그 있구나. 붙였죠.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서 건설 공공된 주택 혹은 입주자 선정된 지 하나가 첨가됐어요.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서 건설 공공된 주택이나 입주자가 선정된 주택 전매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 지역에서. 자,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1년이에요. 5년 1년. 수도권 및 충청권.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전용주택은 없어졌다 하니까 일단 여기서 패스합시다. 그 다음에 주택공유개발지구는 5년 3년. 85제곱미터 이하는 5년, 초과는 3년. 자, 전매 제한에 의해 이 옆에 711페이지 박스 있죠. 이것은 어찌입니까? 그 앞에서도 말했죠. 정비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가 안 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고 했고, 방금 전에도 했죠. 주택법상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데 이것은 이런 경우는 양도할 수 있다. 방금도 했어요.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을 했을 때는 환매를 할 수가 있어. 환매. 그다음에 처벌을 내릴 수가 있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그 개인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중개행위도 못하지만. 자, 분양가, 이것도 패스하시고요. 자, 주택의 관리 봅시다. 자,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허가 및 신고 대상은 넘기셔서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있고 공동주택을 파손, 훼손하거나 일부 점을 철거하는 것. 그 다음에 용도 폐지라든지 재축, 비내력벽의 차별하는 이것은 허가 내지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허가의 동의 요건은 거기 보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동의 요건은 동별은 3분의 2, 단지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냥 동끼리 하려면 동만 하려면 5분의 4. 이것하고 그 옆에다 쓰세요. 리모델링 조합 하죠.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을 때, 조합을 설립을 할 때, 그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 요건은 동 3분의 2, 단지 3분의 2입니다. 동, 단지 3분의 2. 설립을 할 때 동의 요건하고 허가를 받을 때 동의 요건하고 좀 구별하셔서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입니다. 리모델링은 그 세 가지가 있다. 리모델링 세 가지 뭐뭐 있어요? 리모델링이 뭘 리모델링이라고 하나요? 아까 했죠. 뭐 있다 있어. 네, 대수선할 때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또 세대별 증축하고 또
세대별 중증은 얼마 이상, 얼마 이내까지 해야 돼요. 30% 이내, 10분의 3. 근데 면적이 85 제곱 기간을 10분의 4까지 증축을 하는 것을 세대별 증축이에요. 기간은 세대별 증축 그 리모델링 기간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네? 사용 검사일로부터 그 건물이 얼마가 지나야 리모델링가 15년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날 때 세대수 증축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증가를 하는 걸 증가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직 증축이 있죠. 수직 증축할 때는 몇 층이냐? 3층이야. 근데 14층 이하일 때는 2층 이내에 수직 증축을.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증축형 리모델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시장 공유 구청장에 안전진단을 요청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증축형 리모델링이 금지돼요. 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로 어찌입니까? 뭘로 합니까? 주로 누가 해요? 사업 시행을? 조합에서 하죠? 이게 그 사업 대상의 증축형 리모델링은 금지를 합니다. 이게 거의 그 주택 재건축의 말 그대로 다 허물고 다시 지을 확률이 높아요. 증축형 리모델링은 금지한다는 말이에요. 수직 증축용은 아까 했죠. 3층 이내에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넘깁시다. 거기 9번, 723페이지 9번을 보시게 되면 그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있어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합니다. 10년 단위. 그 다음에 724페이지 보시게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마지막 조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돼요. 5년마다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 이 공법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예. 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또 정부 실시. 기본계획, 항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은 있는 있습니까? 타당성 검토할 필요 없죠.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본계획.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 네 가지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나왔어요. 그 외에는 안 나왔어요. 딱 네 개를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관리 주체를 봅시다.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는 거기 세 번째 줄 봅시다. 세 번째 줄. 사업 주체는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고,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는
그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에 따라서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누구한테? 입주자에게. 그러니까 입주자란 말은 그 말이 뭔 말이냐?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말이야.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관리 의무를 인계합니다. 사업주체가.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로 대부분 관리소장을 선임하거든요. 관리소장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공동주택을 의무 관리를 해야 하는 그 대상이 뭐냐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하고 150대 이상 승강기에 설치되는 공동주택, 150대 이상의 중앙난방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 이게 뭡니까? 주상복합 건물인데 주상복합 건물인데 주택이 150 이상인데 는 의무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관리 방법의 결정 절차는 가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관리 방법을 결정했을 때 자치 관리를 했냐 위탁 관리를 했냐 그 결정을 했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다음에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은 두 번째 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업주체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 방법의 결정에 대한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할 때는 직접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필요합니까?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정비 사업일 때는 필요합니다. 그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 공적 주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필요해요. 이게 정비 사업일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필요하고 또 어쩔 때도 필요가 있어요. 정비 사업일 때하고 주택 사업일 때도 필요하고. 자, 입주자 대표 사이에 결격 사유가 있긴 하는데 이것은 결격 사유는 많이 나왔어요. 지금 등록 사업자도 나와 있고 그 시행자 결격 사유도 있고 많이 나오는데 입주자 대표 회장까지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은 나중에 하시게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2명. 감사 1명, 이사 2명. 보십시다. 자,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은 일단 그 누굽니까? 관리 주체라고 볼 수 있죠. 주택법에서 주택법에서 사업주체가 있고 관리주체가 있어요. 사업주체는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사업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토지 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 조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에. 그 다음에 고용자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있다겠죠. 근데 여기서 등록, 민간이 할 때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조합하고 고용자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까? 여기는 이제 비등록이에요. 여기는 등록이고 비등록. 비등록 사업자가. 조합하고 고용자는 지금까 등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록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네. 조합하고 고용자가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을 하게 돼요. 공동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은. 근데 만약에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을 해야 하죠. 이게 사업 주체예요. 관리 주체는 아파트를 다 지었을 때, 주택을 다 지었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제할 씨는 관리 그 사무소장의 지시를 받고 사업 주체가 한다 했죠. 사업 주체가 하긴 하는데 언제까지? 반. 그렇죠. 50%. 그렇죠. 그 입주자가 50% 이상 입주하기 전까지 관리 업무 인계 전 전까지 사업 주체가 할 수 있어요. 관리. 그 다음에 또 누가 할 수 있다 했어요? 관리소장은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관리사업자 이 사람이 관리 주체가 됩니다. 관리 주체.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이 여기서 중요해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1, 2, 3, 4는. 자, 그러면 관리소장의 업무는 뭐냐? 그 세 번째 줄,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보십시다. 730페이지. 그 중개업자도 직인 신고하죠. 네?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직인 신고해야 해요. 인장? 네, 인장 해야지. 해야죠. 이 소장도 직인 신고합니다. 소장도 직인 신고죠. 그 다음에 소장도 이 손배 책임을 들어야 돼요. 손해배상 고정보험에 들어야 돼요. 손배도. 준비를 안 하는데.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의 담보를 보시게 되면 그 직에서 두 번째 줄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소할 수 없다. 공탁금일 경우에 중개업자도 그러죠. 중개업자도 그 공탁금은 어찌입니까? 3년 동안 해소할 수 없죠. 어? 중개업자도 똑같아요. 중개법 열심히 하세요. 제가 딱 한 문제만 해볼게요. 맞는가 안 맞는가? 네. 중개업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누가요? 틀려요? 공인중개사가요? 중개업자. 업자는 안 돼.
왜 안 돼요? 공인중개사 저희가 신고해서 전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그 부칙 제일 좀 해야 개업공인중개사 안 돼. 부칙사. 중개업자는 개업보험 중요한 정보회사 업자는 둘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말하는 거죠. 부칙상 부칙. 부칙상 중개업자는 안 돼. 지금 지역 안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중개업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중개인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 맞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다 들리다가네. 맞아요. 부칙상 중개업인도 거의 중개업자에 들어가거든요.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칙상 중개인은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기 저 하나 질문 예. 궁금한 예. 그 관리 주체가요. 주체라는 아까 그 관리 네. 관리소장은 입주자를 뽑는 거잖아요. 네, 예. 입주자 대표에서 네. 지정에 뽑는 거는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에게 되는 건 아니에요. 책에서 제가 이거 그냥 저는 그 생각하고 아까 입주자 대표에서 말씀드렸던 네. 관리소장이라고 관리소장이 그 관리 주체는 아닌 것 같아요. 주체는 어쨌든 관리소장도 이 입주자들의 대표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관리주체. 고용인이나 쉽게 말하면 고용이 아니라 그 관리 주체는 어쨌든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입주자들을 대표 그 아파트면 아파트인데 입주자들이 말하자면 그 사람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저도 좀 이상하긴 해요. 이게 그 입주민들이 이상한 월급 주잖아요. 그 입주민들이 소원한 월급을 주는데 근데 관리 주체로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가 딱 그래 보면 이상한데. 주택관리사? 네. 아니 이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 자격증 없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아니라 관리소장 빼고 차라리 관리 주체를 그냥 주택관리사를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얘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주택관리사 이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관리사 주택관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 500세대 이상은 관리사, 500세대 미만은 관리사포를 자격증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소유자의 책임을 더 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이면은 그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손해를 끼쳤을 때 자기가 물어줘야 돼. 그 다음에 소장 직인도 신고를 해야 돼. 이런 재반 그 내용들을 보면 관리소장의 책임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관리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보증보험도 가입 필요 없고 직인도 신고 필요 없고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를 할 수는 없죠. 왜냐 누가 딱 나서서 관리를 하기 자기 생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체라는 개념이 누군가를 고용했을 때 이 사람 제일 위에 있는 게 주체잖아요. 공사도 여러 가지. 이게 맞아요.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때문에 저는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게 다 이거 관리소장이 관리 업무 인계 전까지 그 사업 주체가 하는 것도 그거 회사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군가가 맡아서 하는 거면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거기서도 누군가를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자기가 직접적인 아니고 누군가가 그거를 하고 있을 건데 주체적인 제일 그거는 사업자로 이름 지어진다면 그러니까 그 관리소장은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하긴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을 선정이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입주자 대표회의를 관리 주체를
하기에는 좀 너무 믿음이 안 가. 왜냐면은 다 자기들 생업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렇게 수시로 감독하고 관리하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대신해서 입주자 대표 대신해서 관리소장이 주체적으로 관리를 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책임도 지고 이러는 것 때문에 주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하여튼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자 있죠, 사자. 어? 검사, 판사, 변호사, 그다음에 검사, 판사. 사자 이제 이 말 하니까 지금 제가 더불어서 막